할머니. 아니, 내 어여쁜 순임아. 숨이 멎어가는 제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7살 난 제 손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저를 캄캄한 세상에 홀로 두고 떠나버린 제 첫사랑 덕호의 목소리였죠. 네가 어찌 그 이름을 부르느냐. 충격에 빠져 덜덜 떠는 제 손에 7살 손자는 조용히 낡은 붓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평생을 지독한 구박 속에 살던 저를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이 먼 길을 돌아 제 손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아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7살 천재 꼬마 화가의 붓끝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 바닷가에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밀려온 빛나는 거대한 거북이를 잡아먹으려 뾰족한 작사를 치켜들었죠. 이놈 배를 갈라 고기를 똑같이 나누자 며칠을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어부가 작사를 거북이의 목으로 들이밀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어요. 안 돼. 제발 멈춰. 이 거북이는 평범한 짐승이 아니야. 가난한 화가 덕호가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빗속을 뚫고 몸을 던졌습니다. 비켜라 덕호야. 내 새끼들이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다른 어부가 덕호의 낡은 멱살을 거칠게 쥐어잡고 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내 전 재산이니까 이거 받고 당장 물러서. 이 돈이면 쌀을 넉넉히 살 수 있어. 덕호가 흙투성이가 된 채 상처 입은 거북이를 온몸으로 꽉 감싸 안으며 짐승처럼 외쳤어요. 돈이다. 어서 돈부터 주워 담아라. 어부들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전대를 낚아채 흩어지자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청룡의 모습을 한 용왕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번뜩이며 수면 위로 솟아올랐죠. 은혜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내 오늘 이곳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 용왕이 산천을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어요. 용왕님, 제발 엎드려 비오니 한 번만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덕호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굳이 살려둘 이유가 없다. 용왕이 매섭게 쏘아붙이며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마을 쪽으로 더 높이 들어올렸죠. 저 어리석은 자들을 제가 훗날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 덕호가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흐르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간절하게 맹세했어요. 용왕은 피 흘리는 덕호의 굳은 결의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서서히 바다 밑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를 구하느라 억수 같은 비바람을 맞은 덕호는 깊고 끔찍한 병에 걸리고 말았죠. 덕호야, 제발 눈 좀 떠봐. 나 두고 혼자 어딜 가려고 해. 싸늘한 냉골방 안에서 연인 수님이 덕호의 창백한 손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오열했어요. 수님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서. 덕호가 핏기 없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장 의원한테 뛰어가서 약 지어올게. 수님이 치맛자락으로 굵은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죠. 소용없어. 가지 마라. 내 곁에 있어줘. 내 예쁜 수님아. 덕호의 앙상한 손이 수님의 옷자락을 놓치고 힘없이 방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안 돼, 덕호야.
눈 좀 떠보라고. 연인을 잃은 수님은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마을 제1의 구두쇠 최진사에게 억지로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의 끔찍한 세월이 흐른 뒤 최진사 땡마당에서 늙은 수님이 굽은 등으로 거친 바닥을 쓸고 있었죠. 에고 허리야. 마당이 왜 이리 넓은지. 수님이 빗자루에 몸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7살이 된 손자 은우가 툇마루 밑에 숨어 그 서글픈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용왕과의 약조를 지키고 수님을 구하기 위해 전생의 기억을 온전히 안고 다시 태어났죠. 할머니, 고된 일 하시느라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은우가 툇마루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 수님의 낡은 바짓가단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우리 예쁜 강아지 나왔어. 할미는 너만 보면 하나도 안 아파. 수님이 빗자루를 기둥에 기대어 놓고 거친 두 손으로 은우의 통통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호강시켜 드릴게요. 은우가 티 없이 맑게 웃으며 수님의 앙상한 품에 쏙 안겼죠. 오냐, 우리 강아지 말만 들어도 벌써 배가 부르네. 수님이 빙그레 웃으며 부엌으로 저녁을 지으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은우가 품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부러진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주워 흙바닥에 거침없이 선을 그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의 움직임 속에서 춤을 추던 유려한 모란꽃 곡선이 끊임없이 태어났죠. 어디 솜씨 좀 볼까. 은우가 작은 붓을 놓으며 흙바닥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어요. 흙바닥에 탐스럽게 완성된 꽃, 그림 위로 진짜 호랑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와 사뿐히 앉았습니다. 내가 첫사랑 덕호일 때보다 붓끝이 훨씬 매섭고 정교해졌어. 은우가 나비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늙은이처럼 뒷짐을 지고 작게 중얼거렸죠. 이 멍청하고 둔에 빠진 여편니가 단단히 미쳤어. 갑자기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진사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최진사가 수님이 조심스레 들고 오던 뜨거운 약사발을 빼앗아 바닥에 산산조각 내동댕이 쳤습니다. 영감, 갑자기 왜 이리 화를 내시오? 수님이 사기그릇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바닥에 풀썩 주저앉으며 더듬거렸죠. 내가 무병장수하려고 다려먹는 귀한 약초를 바닥에 흘려? 내년이 늙어서 노망이 났구나. 최진사가 수님의 코앞까지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질렀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손이 미끄러졌소. 내 얼른 다시 정성껏 다려오겠소. 수님이 덜덜 떨며 펄펄 끓는 약물이 묻은 사발 조각을 맨손으로 주섬주섬 모았습니다. 필요 없어. 약초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쓸모없는 여편네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최진사가 수님의 앙상한 어깨를 무자비하게 발로 걷어차며 마당이 떠나가라 악을 썼죠. 수님이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흙바닥을 뒹굴자 은우의 맑은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할아버지, 당장 우리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 은우가 총알처럼 달려가 최진사의 굵은 다리에 찰싹 매달리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이 조그만 놈의 자식은 저리 안 비켜. 어른들 일에 나서지 마라. 최진사가 짜증 섞인 우락부락한 얼굴로 은우를 마당 구석으로 거칠게 밀쳐냈죠. 할미는 진짜 괜찮아. 영감, 제발 이 불쌍한 늙은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수님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눈물로 싹싹 빌었어요. 당장 저 여편네 대문 밖으로 끌어내고 밥 한 톨 주지 마. 최진사가 마당을 서성이는
하인들을 향해 살기 어린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영감, 밖은 얼어 죽소. 마당 구석으로 처참하게 쫓겨난 수님이 매서운 겨울바람에 덜덜 떨며 어깨를 한껏 움츠렸죠. 은우는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를 꾹 삼키며 아무도 몰래 어두운 부엌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바닥에 굴러다니는 시커먼 재를 두 작은 손으로 긁어모았습니다. 감히 내 소중한 사람을 건드려. 늙은이, 오늘 밤 단단히 각오해. 은우가 손에 쥔 검은 재를 으스러지도록 꽉 쥐며 뾰족한 이빨을 빠득빠득 갈았죠. 은우 도련님, 추운데 어두운 부엌에서 쭈그려 앉아 뭐 하세요? 부엌대기 하녀가 무거운 장작을 들고 들어오며 동그란 눈으로 물었어요. 나 배가 고파서 아까 쪄놓은 고구마 찾고 있었어. 은우가 재빨리 두 손을 등 뒤로 숨기며 7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얼른 따뜻한 아랫목으로 들어가세요. 쇳니가 껍질 싹 까서 가져다 드릴게요. 하녀가 아궁이 앞을 빗자루로 털어내며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은우는 부엌을 잽싸게 빠져나와 버려진 싸구려 창호지를 품에 꽉 안고 인적이 드문 헛간으로 숨어들었어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은우의 작은 손가락이 창호지 위를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은 빳빳하고 날카롭게,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사람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이 사납게. 은우가 콧노래를 부르듯 중얼거리며 손가락 끝에 묻은 검은 재를 종이 위에 꾹꾹 눌러 그렸죠. 최진사, 그 징글징글한 짠돌이 영감탱이, 오늘 아주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주지. 은우의 앳된 입가에 도저히 어린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오싹한 미소가 번졌어요. 싸구려 창호지 위에는 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무시무시한 실물 크기의 거대한 호랑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영감 기절하고도 남겠지. 깊은 밤이 찾아오고 최진사 댁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죠. 은우가 조심스럽게 헛간 문을 삐걱 밀고 나와 돌돌만 호랑이 그림을 옆구리에 단단히 끼고 걸음을 옮겼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아주 통쾌하게 복수해 드릴게요. 은우가 냉골 헛간에서 추위에 떨며 쪽잠을 자는 수님의 창문 앞을 지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우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여 최진사가 코를 골며 잠든 안방 대청마루 앞까지 다가갔죠. 어디 한번 된통당해봐라. 커다란 호랑이 그림을 주름 하나 없이 쫙 펼쳐서 안방 문지방 바로 앞을 꽝 막아 세워두었어요. 이제 영감탱이가 문만 덜컥 열면 무서운 산군님이 떡하니 버티고 계실 거다. 은우가 마루 밑 어두운 구석에 웅크려 앉아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요란하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최진사의 거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아랫배가 시려서 오줌 마려워 죽겠네. 최진사가 투덜거리며 비몽사몽간에 요강을 찾다 신경질적으로 안방 문고리를 덥석 잡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누가 캄캄한 밤에 문 앞에 짐승 가죽을 널어놨어. 최진사가 짜증을 확 내며 굳게 닫힌 안방 문을 양옆으로 신경질 나게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던 차가운 달빛이 마루 위로 쏟아져 내리며 문 앞에 우뚝 선 거대한 호랑이의 끔찍한 형상을 비췄죠. 으악, 살려주시오. 최진사가 펄쩍 뛰며 뒷걸음질을 치다 딱딱한 방바닥에 엉덩방아를 호되게 찌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어둠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호랑이의 번뜩이는 안광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처럼 보이자
최진사는 하얗게 질린 채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산군님이 늙은 날 잡아먹으러 산에서 내려왔다. 최진사가 다리를 덜덜 떨며 바지춤에 축축하고 따뜻한 소변을 왈칵 지렸죠. 지독한 공포에 질린 최진사는 두 눈을 허옇게 까 뒤집고는 그대로 차가운 방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기절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최진사가 퀭한 눈으로 거품을 물었던 입가를 벅벅 닦아내며 안방에서 미친 듯이 뛰쳐나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마당을 쓰는 일꾼들을 향해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죠. 당장 최고급 소나무를 베어다가 집 둘레의 성벽처럼 높고 두꺼운 담장을 쳐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촘촘하게 막아야 해. 최진사가 바지춤을 부여잡고 누나를 부라리며 일꾼의 등짝을 굵은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어요. 영감, 갑자기 그 비싼 나무로 무슨 담장을 친다고 아침부터 이 난리요. 수님이 빗자루를 든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잔말 말고 넌 찌그러져 있어. 어젯밤에 끔찍한 산군님이 날 잡아먹으려고 방 앞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최진사가 허공에 침을 마구 튀기며 사방을 두리번거리고는 목을 자라처럼 움츠렸죠. 호랑이가 무슨 냄새를 맡고 여길 내려온다고 그러시오. 수님이 혀를 끌짓하며 체념한 듯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일꾼들이 톱과 망치를 들고 시끄럽게 담장을 올리는 사이 은우가 마당 구석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우리 짠돌이 영감탱이, 돈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고 환장을 하지. 은우가 소매춤에서 샛노란 진을 덩어리를 꺼내어 바닥에 쭈그려 앉아 쓱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빛의 방향까지 계산한 완벽한 명암 덕분에 바닥에 진짜 금화가 쏟아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돈이야. 하늘에서 번쩍이는 금화가 비처럼 떨어졌나. 최진사가 흙바닥에 흩뿌려진 영롱한 노란 빛깔을 발견하고는 눈이 뒤집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탐욕에 젖은 입술을 날름핥으며 커다란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 모았죠. 내 돈, 다 내 돈이야. 쳐다보는 놈들은 내가 다 누나를 파버릴 테다. 저리 안 꺼져. 최진사가 미친 사람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허공에 흙먼지를 마구 뿌려댔어요. 어라, 왜 손에 묵직하게 잡히는 게 하나도 없고 흙먼지만 폴폴 날리는 거냐. 최진사가 텅 빈 두 손과 바닥에 그려진 가짜 금화 자국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긁어 모으려던 것이 한낱 흙바닥의 가짜 그림임을 깨닫고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죠. 아이고, 내가 평생 불쌍한 아내를 혹사시키고 돈만 밝히며 살았더니 마침내 끔찍한 원귀가 단단히 들러붙었구나. 이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최진사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날 점심 최진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고봉밥과 소고기 뭇국이 담긴 은쟁반을 들고 헛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보, 헛간이 많이 춥지. 얼른 이 따뜻하고 진한 고깃국 좀 먹어. 고기도 듬뿍 넣었어. 최진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핏기 없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쟁반을 덜그럭거리며 내려놓았죠. 당신 진짜 미쳤소. 나 시집 온 첫날부터 쓴 풀뿌리만 먹이던 양반이 웬 고깃국이요. 혹시 약이라도 탄 게요. 수님이 독약이라도 든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다 내 더러운 업보야. 내가 당신을 하도 짐승처럼 구박해서 무서운 귀신이 씌었어. 제발 싹싹 다 먹어줘. 당신이라도 잘 먹어야 내 죄가 조금이라도 씻길 것 같아. 최진사가 수님의 거친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할머니, 이제 평생 따뜻한 방에서 고깃국에 쌀밥만 드시게 해드릴게요. 은우가 헛간 문틈으로 수님이 허겁지겁 고깃국에 밥을 말아 떠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수십 년 만에 처음 맛보는 고기 맛에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히는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시큰하게 아파왔어요. 이 섬뜩한 그림 하나면 그 악독한 영감탱이 혼을 완전히 쏙 빼놓고 넋을 나가게 만들 수 있어. 평생 죄짓고 산 벌을 단단히 받아야지. 은우는 며칠 밤낮을 캄캄한 방구석에 틀어박혀 여러 장의 얇은 은막을 겹쳐 거대한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저승사자와 염라대왕이 핏발선 눈으로 죄인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 노려보는 끔찍하고 생생한 지옥도였죠. 아무도 모르게 금고 벽면에 숨겨두고 와야지. 은우가 완성된 으스스한 그림을 둥글게 돌돌 말아 품에 쏙 숨기고 최진사의 지하 금고로 은밀하게 내려갔어요. 은우가 서늘한 금고 안쪽 가장 어두운 벽면에 지옥도 그림을 교묘하게 펼쳐 주름 하나 없이 단단히 붙였습니다. 이제 곧 영감탱이가 올 시간이야. 바깥에서 금고의 묵직한 쇠 자물쇠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은우는 재빨리 빈 나무 괴짝 뒤로 몸을 웅크려 숨었죠. 깊은 밤 최진사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호롱불을 들고 가쁜 숨을 헐떡이며 금고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내 새끼 같은 어여쁜 엽전들. 원기가 훔쳐가기 전에 내가 밤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세어봐야지. 내 목숨보다 소중한 돈들이야. 최진사가 차가운 동전 꾸러미에 얼굴을 비비며 음흉하게 웃는 순간 호롱불 빛이 어두운 벽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지옥도에 겹쳐진 얇은 은막이 흔들리는 불빛을 받아 일렁이며 저승사자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꿀렁거리며 움직였죠. 거기 누구 있는 거냐? 그림 속 염라대왕의 시뻘건 두 눈이 최진사의 창백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살기를 뿜어내는 듯 보였어요. 아이고, 저승사자 나리가 마침내 이 몹쓸 늙은이의 더러운 목숨을 거두러 오셨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진사가 낡은 바지에 뜨거운 똥오줌을 왈칵 지리며 차가운 바닥에 엎어져 돼지 멱다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피도 눈물도 없이 쥐어짜 낸 돈을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몽땅 나누어 주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최진사가 이마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오도록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서럽게 통곡했죠. 당장 곳간의 쌀과 마니를 모조리 꺼내서 불쌍한 소작농들과 굶주린 이웃들에게 한 포대씩 고루 나누어 줘라.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퍼주란 말이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최진사가 핏발선 눈으로 육중한 금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 소리쳤어요. 일꾼들이 처음 보는 최진사의 너그러운 모습에 입을 떡 벌리고 앞다투어 곳간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영감, 밤새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겪었소? 왜 갑자기 목숨 같은 귀한 재산을 다 푼단 말이오? 제발 정신 좀 차려보시오. 수님이 놀라 허둥지둥 달려와 최진사의 두 팔을 꽉 붙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당신부터 먼저 든든하게 고기 먹고 따뜻한 비단옷을 입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었어.
평생 호강시켜 줄 테니 제발 내 곁에 살아만 있어 주. 최진사가 수님의 가녀린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진심으로 참회했어요. 드디어 지옥 같던 우리 집에도 진짜 평화가 찾아왔네. 은유가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비추는 툇마루에 앉아 그 소란스럽고도 훈훈한 기적 같은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통통한 두 다리를 허공에 달랑거리며 즐거운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대체 조선 땅 어디서 이런 신들린 분놀림이 튀어나온 거지. 이건 평범한 화공의 솜씨가 절대 아니야. 그때 굳게 닫힌 소슬대문 박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낯선 사내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유가 콧노래를 딱 멈추고 고개를 돌려 쓰레기 더미 쪽으로 매서운 시선을 휙 던졌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남이 버린 종이를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허름한 누더기를 걸치고 덤룩한 수염을 기른 사내가 쓰레기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죠. 사내가 은유가 어제 내다 버린 흙 묻은 가짜 금화 그림 조각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있었어요. 이 선의 흐름은 인간의 경지가 아니야. 사내의 날카롭고 번뜩이는 예술가의 눈빛이 낡은 종이 조각의 먹물 자국을 뚫어질 듯 집요하게 응시했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 댁 대문 앞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던 낯선 사내가 굳게 닫힌 문을 거칠게 밀치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과거 궁중 도화서의 수석 화원이었으나 인간들의 더러운 탐욕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천재 화가 백산이었죠. 이 말도 안 되는 붓의 흔적을 그려낸 자가 대체 누구냐? 백산이 흙투성이가 된 가짜 금화 그림 조각을 허공에 미친 듯이 휘두르며 짐승처럼 소리쳤어요. 남의 집 마당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 종이 쪼가리는 제가 심심해서 장난삼아 그린 겁니다. 툇마루에 앉아 달콤한 곶감을 씹어 먹던 7살 은우가 무심한 눈길을 던지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코울리게 조물의 기가 천하에 도와서 화원 백산을 능멸하려 드느냐. 백산이 두 눈을 불이 나게 치켜뜨고 은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뜬 마루 앞까지 쿵쾅거리며 다가왔죠. 믿기 싫으면 당장 대문 밖으로 꺼지시든가요. 전 곶감 먹느라 아주 바쁘니까요. 은우가 짧은 다리를 까닥거리며 콧방귀를 세게 뀌었어요. 좋다. 내 놈이 정녕 이 아득한 분놀림의 주인이라면 지금 당장 내 두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해봐라. 백산이 품속에서 최고급 비단 화선지와 짐승털로 만든 굵은 붓을 꺼내어 바닥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형체가 없는 바람의 소리를 이 비단 위에 생생하게 담아내지 못하면 내 놈의 새끼손가락을 꺾어버릴 테다. 백산이 입가에 튀는 침도 닦지 않은 채 살기 어린 눈빛으로 은우를 무섭게 윽박질렀죠. 바람의 소리라 시험치고는 너무 시시하고 지루한 주제네요. 은우가 입가에 묻은 곶감 가루를 소매로 툭툭 털어내고 흙바닥에 깔린 비단 앞으로 여유롭게 걸어 나왔어요. 어디 한번 실컷 입방아를 찧어보거라. 붓을 드는 순간 내 놈의 뻔뻔한 거짓말이 낱낱이 들통날 테니. 백산이 팔짱을 꽉 끼고 코웃음을 치며 매서운 눈으로 은우의 손끝을 집요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은우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친 먹물을 붓통에 듬뿍 찍어 비단 위로 날카롭게 내리쳤죠. 아니, 붓의 결이 어찌 저리 거칠고 맹렬하단 말이냐. 백산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움찔거리며 크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람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바람에 찢겨나가는 불쌍한 것들을 멱살 잡고 끌어오면 그만이지요.
은우가 붓을 창검처럼 사정없이 휘두르며 허공을 찢어내듯 캔버스 위를 광폭하게 내달렸습니다. 저건 것엔 폭풍 후에 꺾여 나가는 갈대밭과 허공을 굴러다니는 낡아빠진 갓이 아니냐. 백산이 비단 위에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피어나는 어두운 풍경을 보며 턱이 빠질 듯 입을 떡 벌렸죠. 날카로운 갈대잎이 서로 부딪히며 찢어지는 비명 같은 바람 소리가 귓가를 미친 듯이 때리는 환청마저 들려왔어요. 이건 도저히 평범한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는 신의 분놀림이야. 백산이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겨우 바람 소리 하나 그렸다고 덩치 큰 어른이 바닥에 주저앉아 꼴사납게 뭡니까? 은우가 검은 먹물이 묻은 붓을 바닥에 툭 던지며 혼비백산한 백산을 향해 피식 웃어 보였죠. 내 평생 궁궐에서 수많은 천재들을 겪었으나 너 같이 무서운 괴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백산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은우를 경외에 찬 눈빛으로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어요. 제가 무서운 괴물이면 남의 집 마당에서 생떼를 부리는 아저씨는 동네에 미친 사람인가요? 은우가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으며 당돌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 무례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마. 내 늙은 눈동자가 썩어 문드러져 잠시 귀인을 몰라보았다. 백산이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7살 은우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과거 조선 최고를 자랑하던 화원의 콧대 높던 자존심이 코 흘리게 아이 앞에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내게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나 막막한 시련이 닥치면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 백산이 결연한 표정으로 은우의 작은 어깨를 덥석 쥐며 굵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말은 참 청산유수처럼 잘하시네요. 그럼 아저씨도 그림 그리다 꽉 막히면 언제든 곶감 사들고 놀러 오세요. 은우가 백산의 덥수룩한 머리칼을 툭툭 쓰다듬으며 어른처럼 아주 여유롭게 대답했죠. 며칠 뒤 수님이 최고급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무거운 생선 바구니를 든 채 활짝 웃으며 대문을 들어섰어요. 최진사가 깊이 뉘우치고 곳간을 여러 재물을 베푼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은우야, 할미가 바닷가 장터에 가서 아주 크고 살이 통통한 고등어를 몽땅 사왔단다. 수님이 신발도 벗지 않고 부엌으로 총총걸음을 옮기며 들뜬 목소리로 제잘거렸습니다. 요즘 바다에 물고기가 미친 듯이 잡혀서 항구 어부들이 아주 돈방석에 앉았다고 동네가 시끌시끌해. 수님이 생선배를 가르며 기분 좋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기분이 몹시 불길하네요. 은우가 마당을 거닐다 말고 찝찝한 얼굴로 새까맣게 변해가는 하늘을 힐끗 올려다보았어요. 같은 시각 항구의 비릿한 바닷바람 속에서 험악한 인상의 어부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내 배 옆으로 바짝 붙여 저기 고깃대가 몰려가는 길목에 독한 그물을 싹 다 던져버려. 어부가 시뻘건 눈으로 그물을 쥔 선원들의 등을 발로 거칠게 차며 소리쳤죠. 이 미친놈아, 거기는 우리 구역인데 왜 남의 바다에 썩은 폐그물을 던져대고 난리야. 옆에 타고 있던 다른 어부가 시퍼런 낯을 치켜들고 살벌하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바다에 이름표라도 붙여놨냐. 많이 잡는 놈이 임자지. 눈에 거슬리면 배의 밑구멍을 뚫어버리겠다.
돈에 눈이 먼 어부들이 서로의 배를 쿵쾅거리며 부딪히고 노를 마구 휘두르며 끔찍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알도 못 간 새끼 물고기들까지 모조리 다 쓸어 담아 돈 되는 건 바닥 지ner까지 싹싹 긁어 모으란 말이다. 탐욕에 찌든 인간들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불법 그물을 바다 한가운데로 무자비하게 휙휙 던져 넣었죠.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독차지하려는 끔찍한 이기심에 시꺼먼 염료, 폐기물마저 몰래 바다에 쏟아버렸어요. 해안가 깎아지른 절벽 끝에 홀로 선 은우가 코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바람에서 지독하게 썩은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은우가 발밑에서 시커먼 구정물처럼 탁하게 변해버린 파도를 내려다보며 이를 빠득 알았죠.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기어코 바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 말았어. 은우가 주먹을 꽉 쥐자 작은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물고기 씨가 말라가는 것도 모자라 바다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서로 죽일 듯이 칼부림을 하다니. 은우가 먹구름이 뱀처럼 기괴하게 소용돌이치는 새까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 끔찍한 대재앙이 온 마을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죠. 전생의 덕호였던 시절 바다를 쩍 갈라지게 만들었던 용왕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은우의 귓가에 동굴처럼 깊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덕호야, 내 이놈 덕호야. 꿈속에서 짙은 해무가 낀 바다 위를 허우적거리던 은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누구십니까? 제 전생의 이름을 어찌 알고 끔찍하게 부르시는 겁니까?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더니 하늘을 찢고 거대한 청룡의 형상을 한 용왕이 무서운 기세로 나타났어요. 내 놈이 목숨을 바쳐 살려둔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다를 더럽히고 생명을 말살하고 있다. 은우가 꿈속에서 거센 파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며 빌었습니다. 용왕님, 제가 아직 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벌어진 끔찍한 일입니다. 부디 벼락 같은 노여움을 푸십시오. 용왕의 호통 소리에 은우의 작은 몸이 낙엽처럼 위태롭게 휘청거렸죠. 인간들의 배은망덕함이 기어이 하늘을 찔렀으니 내 놈이 전생에 맺었던 계도의 약조를 당장 지켜내거라. 은우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용왕의 거대한 비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제 목숨을 몽땅 걸고 저 어리석은 자들을 뜯어고치겠습니다. 용왕이 시퍼런 불꽃을 뿜어내며 은우를 굽어보았습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바다의 문을 영원히 걸어 잠그고 이 마을을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찢어발기겠다. 용왕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무시무시한 선고를 내리며 바다 깊은 곳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은우가 짐승처럼 거친 숨을 헐떡이며 땀범벅이 된 채 어두운 방 안에서 번쩍 눈을 떴어요. 용왕의 예언이 떨어진 다음 날 새벽 하늘이 새까맣게 찢어지며 전대미문의 거대한 헤이리 마을을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항구의 배들을 모조리 산산조각 내고 가옥들을 끔찍하게 집어삼켰죠. 살려주세요. 물이 집 안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둠 속에서 물살에 휩쓸린 안악리가 무너지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어요. 내 자식들이 떠내려가고 있어. 제발 누구든 밧줄 좀 던져주시오. 이웃집 남자가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의 손을 놓치고 거센 흙탕물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폭우는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려온 마을의 농경지를 썩은 뻘밭으로 만들었죠. 아이고, 한 해 농사 지은 벼가 다 썩어 문드러졌네. 이제 우린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늙은 농부가 새까맣게 썩은 벼, 이삭을 부여잡고 진흙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어요. 식량줄이 완전히 끊긴 마을은 기아와 역병이 끔찍하게 창궐하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최진사 댁에는 아직 숨겨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다. 당장 쳐들어가서 모조리 빼앗자.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시퍼런 낫과 몽둥이를 치켜들고 몰려들었죠. 폭도들이 최진사 댁 대문을 거칠게 부수고 눈이 뒤집힌 채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영감탱이 당장 나와. 곳간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당장 불태워버릴 테다. 앞장선 남자가 불붙은 횃불을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살기 어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개과천선한 최진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스로 곳간의 육중한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여기 남은 구휼미를 전부 가져가시오. 한 톨도 빠짐없이 다 내어놓겠소. 최진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은 쌀가마니를 폭도들 앞에 몽땅 내동댕이 쳤어요. 이까지 쌀 한 줌으로 대체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냐. 쌀가마니가 뜯어지자 사람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바닥에 떨어진 쌀알을 미친 듯이 주워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는 그 쌀마저 턱없이 부족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조금도 잠재우지 못했죠. 분명 어딘가에 금은 보화와 쌀을 더 숨겨뒀을 테니 안방까지 샅샅이 뒤져라. 폭도들이 마루 위로 성큼성큼 뛰어오르려 하자 마당 구석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숨을 안 쉬잖아요. 은우가 차가운 흙바닥에 풀썩 쓰러진 수님의 창백한 얼굴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굶주린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마지막 목마저 전부 내어준 수님이 극도의 피로와 허기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할미는 진짜 괜찮아. 우리 예쁜 강아지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수님이 갈라진 입술로 헐떡이며 앙상한 손을 뻗어 은우의 젖은 뺨을 힘없이 쓸어내렸어요. 이러다 할머니가 진짜 돌아가시겠어. 인간의 힘으로는 이 끔찍한 재난을 절대 막을 수 없어. 은우는 창백하게 식어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고 뼈저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빌어먹을 재앙을 당장 끝내버릴게요. 할머니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은우가 젖은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은우가 마당 한 구석에서 몽둥이를 막아내던 백산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아저씨, 당장 험한 산과 바다를 넘어가서 짐술에 가득 희귀한 재료들을 구해오세요. 은우가 백산의 옷깃을 거칠게 쥐어잡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대체 무슨 재료들을 구해오면 되는 것이냐? 내 뼈가 부서져도 반드시 가져오마. 백산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은우의 비장한 두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죠. 제발 목숨을 걸고 서둘러야 합니다. 짠맛이 나는 특수 암염과 하얀 굴껍질 가루, 그리고 끈적한 악교가 산더미처럼 필요해요. 은우가 백산의 귓가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이며 백산의 등을 대문 밖으로 강하게 떠밀었어요. 네가 그리 말한다면 무조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장 다녀오마. 백산은 은우의 지시를 굳게 믿고 험준한 산사태를 맨몸으로 뚫고 나가며 무서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며칠 후 백산이 피투성이가 된 채 흙더미를 넘어 희귀한 재료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돌아왔죠. 은우야,
네가 말한 기이한 것들을 모조리 다 쓸어왔다. 숨을 헐떡이는 백산이 폭풍우 치는 광장 한복판으로 짐 수레를 덜컹거리며 끌고 들어왔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일꾼들을 시켜 집채만 한 목조 틀을 당장 세우세요. 은우가 백산이 끌고 온 짐 수레를 빠르게 확인하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거센 반발과 욕설을 무릅쓰고 은우가 수십 장의 두꺼운 장지를 단단하게 이어붙였죠. 광장 한가운데에 전에 없던 거대한 화선지 캔버스가 웅장하게 엮여서 세워졌어요. 당장 먹을 쌀도 없는 마당에 그림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냐. 저딴 마귀 씨인 재단을 당장 불태워 버려라. 거대한 캔버스가 세워지자 폭도들이 시퍼런 낯을 치켜들고 살기를 띠며 달려들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는 놈들은 내 육척봉의 머리통이 깨질 것이다. 백산이 묵직한 막대기를 크게 휘두르며 재단으로 뛰어오르는 폭도들의 무릎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죠. 굴주림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불붙은 횃불을 재단 쪽으로 마구 집어 던지며 악을 썼어요. 이 그림 하나에 우리 마을의 운명과 할머니의 목숨이 전부 걸려 있어. 은우는 쏟아지는 끔찍한 비바람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굳게 다문 입술로 앞을 노려보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완벽하게 섞어야 해. 은우가 백산이 목숨 걸고 구해온 재료들을 거대한 독에 한꺼번에 쏟아부었죠. 은우의 두 눈은 기이한 안료들을 배합하며 전생에 신들린 천재성으로 섬뜩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은우가 자신의 작은 키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거대한 붓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깟 비바람 따위에 내 붓끝이 흔들릴 줄 아느냐? 절대 여기서 포기 못해. 은우가 차가운 빗물을 뚝뚝 흘리며 거대한 화선지 위로 벼락처럼 붓을 쾅쾅 내리꽂았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붓은 전생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일 거다. 은우가 핏발선 눈으로 거친 숨을 헐떡이며 캔버스의 끝에서 끝까지 바람처럼 내달렸어요. 이 조그만 꼬마 녀석이 단단히 미쳤구나. 당장 재단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라. 흥분한 폭도들이 시퍼런 낫과 뾰족한 갈퀴를 치켜들고 재단 위로 미친 듯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에 시퍼런 칼이 들어와도 단 한 놈도 이 위로 올려보내지 않겠다. 다 덤벼라. 백산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묵직한 육척봉을 맹렬하게 휘두르며 폭도들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어냈죠. 아저씨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저도 한계치까지 힘을 끌어내고 있으니까요. 은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들린 듯이 거대한 캔버스 위를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내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갈기갈기 찢겨도 이 자리는 무조건 사수할 테니 넌 앞만 보고 계속 그려라. 백산이 허벅지에 날카로운 낫이 푹 박혀 붉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폭도들의 턱주가리를 다시 걷어찼습니다. 감히 천재 화가의 그림을 방해하려 들다니 내 복맛을 제대로 보여주마. 백산이 빗물과 피가 섞인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덤벼드는 사내들을 재단 밖으로 모조리 집어던졌죠.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그려낸 거대한 화선지 위로 마침내 웅장한 형상이 드러났어요. 은우의 붓끝에서 성난 폭풍을 잠재우는 자비롭고 장엄한 용왕의 자태가 숨 막히도록 아름답고 찬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엇이냐?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진짜 신령님이 내려오신 게야.
무기를 들고 날뛰던 폭도 하나가 넋이 나간 얼굴로 낫을 진흙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멍하게 중얼거렸죠. 용왕님. 자비로우신 용왕님이 마침내 이 썩어 빠진 우리를 굽어 살피러 오셨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이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에 짓눌려 홀린 듯 제단을 향해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감, 저 거대하고 엄청난 그림을 똑똑히 좀 봐요. 우리 은우가 저렇게 위대한 걸 그렸단 말이오? 쓰러진 수님이 힘겹게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그림을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그래, 맞아. 저건 도저히 7살짜리 어린아이의 조그만 손에서 나올 수 있는 솜씨가 아니야. 최진사가 수님을 꽉 부축한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손자의 그림에서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기백을 느꼈죠. 최진사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전율에 휩싸여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마침내 웅장한 그림이 완벽하게 끝을 맺고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외감에 찬 탄성을 입 밖으로 뱉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직 엎드려 절하며 감탄하기에는 너무 일러. 내 진짜 위대한 그림은 지금부터 완성되는 거니까. 은우가 돌연독 안에 가득 남아있던 시꺼먼 진흙과 아주 독한 먹물을 거대한 붓에 흠뻑 적셨죠. 은우야, 너 대체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걸로 뭘 하려는 거냐? 당장 붓을 내려놓아라. 최진사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끔찍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재단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은우는 할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에 대답하는 대신 새까만 먹물을 폭포수처럼 뚝뚝 흘리는 무거운 붓을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성스럽고 아름다운 용왕님의 잘생긴 얼굴에 더러운 오물을 아주 잔뜩 칠해볼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얼어붙은 순간 은우가 아름다운 용왕의 얼굴 중앙에 무자비하게 시꺼먼 먹물을 확 들이부었죠. 안 돼. 제발 그 끔찍하게 미친 짓을 당장 멈춰라. 백산마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참상에 너무 놀라들고 있던 육척봉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어요. 은우는 애써 피땀 흘려 그린 걸작을 스스로 처참하게 훼손하며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고 시꺼먼 진흙을 두 손으로 푹푹 퍼냈습니다. 전부 다 지워버릴 거야. 빛나는 비늘 하나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시커멓게 덮어버리겠어. 은우가 거대한 화선지 전체에 끈적하고 냄새나는 진흙을 미친 듯이 지식이고 벅벅 문지르며 사방으로 거칠게 튀겼죠. 어디 이 더러운 꼴을 보고도 용왕님이라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할 수 있는지 끝까지 두고 보자고. 은우가 실성한 아이처럼 낄낄거리며 거침없이 흙탕물을 들이붓자 성스럽던 그림은 순식간에 흉측한 오물덩어리로 전락해버렸어요. 저 악마 같은 꼬맹이 녀석이 감히 신성한 그림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능멸하고 조롱했다. 자신들의 살기를 열어줄 유일한 희망이라 굳게 믿었던 그림이 끔찍하게 파괴되자 마을 사람들은 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에게 가짜 희망을 던져주고 제 손으로 가루를 내다니 당장 저 단상에서 끄집어내려 갈기갈기 찢어 죽여라. 눈이 시뻘겋게 뒤집힌 늙은 어부가 다시 시퍼런 낫을 바닥에서 주워들고 재단을 향해 살기등등하게 돌진했죠. 모두 당장 비켜라. 저 맹랑하고 사악한 어린 놈의 목을 오늘 내 손으로 똑똑히 꺾어버리겠다. 수백 명의 굶주린 군중이 짐승처럼 끔찍하게 울부짖으며 폭발적인 사리를 뿜어내고
재단 위로 미친 듯이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알량한 목숨을 가지고 잔인한 장난을 친 대가를 내 놈 피로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사람들의 거친 발소리와 살점이라도 뜯어먹을 듯 저주 섞인 고함이 쏟아지는 포구 소리를 뚫고 넓은 광장을 찢어질 듯 가득 채웠습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칠해진 거대한 화선지 앞에 우두커니 선 은우가 더러워진 붓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죠. 은우는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 무서운 살기를 띠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수백 명의 군중을 향해 여유롭게 고개를 돌렸어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곧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날 텐데 사람들이 참을성이 너무 부족해서 탈이란 말이지. 은우가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 넘기며 달려오는 군중을 향해 알 수 없는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성난 군중이 짐승처럼 끔찍하게 울부짖으며 재단 앞까지 미친 듯이 들이닥쳤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백산이 사자후를 토해내며 품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높이 치켜들었죠. 모두 당장 그 더러운 발걸음을 멈추지 못할까? 이것이 정녕 무엇으로 보이느냐? 백산이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임금이 직접 하사했던 절대적인 권위의 옥패를 허공에 매섭게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니, 저건 궁궐 도와서 최고 화원 나리들만 지닌다는 어명 징표가 아니요. 제일 앞장서서 달려들던 늙은 어부가 시퍼런 낫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 목숨과 우리 가문의 모든 명예를 이 시꺼먼 재단 위에 모조리 걸겠다. 백산이 옥패를 가슴에 꽉 품고 핏발선 두 눈으로 수백 명의 폭도들을 하나하나 살벌하게 노려보았죠. 이 자리에서 단 한 시짐만 도망치지 말고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기다려라. 백산이 재단을 부수려던 사내들의 멱살을 거칠게 밖으로 밀어내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엄중하게 명령했어요. 왕실의 절대적인 권위와 백산의 처절한 결기에 짓눌린 마을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사람들이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흉측한 검은 캔버스를 도끼 품은 눈으로 뚫어질 듯 노려보았죠. 우리 불쌍한 강아지한테 제발 몹쓸 짓은 하지 마시오. 이 조그만 아이가 대체 뭘 안다고 죽이려 드시오.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온 수님이 사람들의 험악한 발길질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은우를 품에 꽉 끌어안았어요. 다들 당장 무기를 버리고 물러서라. 내 손자의 기행에는 분명 하늘이 내린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최진사가 수님과 은우의 앞을 두 팔 벌려 굳건히 가로막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피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 냄새나는 시꺼먼 오물덩어리에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깊은 뜻이 있다는 거요. 우릴 끔찍하게 능멸한 저 맹랑한 꼬맹이를 당장 내놓으시오.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사내가 뾰족한 갈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최진사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와 악을 썼죠. 은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숨겨둔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내 놈들 씨를 말려버릴 테다. 최진사가 핏줄이 터질 듯 붉어진 얼굴로 사내의 멱살을 거칠게 맞잡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어요. 그때 하늘을 뒤덮고 있던 새까만 먹구름이 거대한 독사처럼 더욱 짙고 기괴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선지를 단단하게 묶어둔 굵은 밧줄마저 툭툭 끊어버릴 듯한 파괴적인 돌풍이 광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휘몰아쳤죠. 재단 나무 기둥이 꺾인다. 당장 기둥을 부여잡고 온몸으로 버텨라. 백산이 쥐고 있던 육척봉을 팽개치고 무너져
내리는 두꺼운 나무 기둥을 꽉 껴안으며 처절하게 소리쳤어요. 내가 뼈가 부서져도 여기서 막을 테니 당신은 은우를 꽉 안고 절대 놓지 마. 최진사가 수님에게 급하게 외친 뒤 다른 쪽 기둥에 어깨를 깊숙이 박아 넣으며 사력을 다해 버텼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 걱정은 말고 저 시꺼먼 그림이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은우가 덜덜 떠는 수님의 품에서 미꾸라지처럼 조용히 빠져나와 칠흑 같은 하늘을 향해 당당히 두 손을 뻗었죠. 저 요물 같은 놈이 지금 비바람 속에서 하늘을 향해 무슨 사악한 짓거리를 하는 거냐. 빗물에 흠뻑 젖은 군중들이 은우의 기이하고 대담한 행동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제 더러운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낼 시간이야. 모조리 쏟아져라. 은우가 하늘을 향해 뻗었던 작은 두 손을 불끈 쥐며 거대한 재단을 향해 힘차게 내리꽂았습니다. 은우의 대담한 손짓에 완벽하게 응답하듯 하늘의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전대미문의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죠. 날카로운 폭포수 같은 빗줄기가 흉측하게 덧칠해져 있던 새까만 진흙과 먹물을 사정없이 거칠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캔버스가 빗물에 다 찢어지고 흉측하게 녹아내린다. 역시 우리를 처참하게 속인 게 분명해. 사람들이 거센 비바람에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웅성거리며 재단을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기괴한 조화냐. 종이가 찢어지기는커녕 까만 흙탕물만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어. 백산이 덜덜 떨리는 팔로 기둥을 부여잡은 채 캔버스에서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현상을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목격했죠. 내가 목숨 걸고 배 앞에서 미리 섞어둔 특수 재료들이 이제야 진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군. 은우가 거세게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아주 흐뭇하게 웃었어요. 거대한 화선지 겉을 흉하게 덮고 있던 끈적한 검은 층만이 빗물에 빠르게 녹아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시꺼먼 오물들이 완전히 씻겨나가면서 화선지 내부로 깊숙이 스며들었던 은우의 기이한 안료들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다들 당장 저 거대한 그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한 푸른빛을 똑똑히 보시오. 최진사가 턱이 빠질 듯 떡 걸리고 캔버스에서 맹렬하게 새어나오는 기이한 광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세상에 부서진 굴껍질 가루와 굵은 암염이 쏟아지는 빗물과 만나서 스스로 불타오르듯 환한 빛을 내고 있어. 백산이 평생 궁궐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압도적인 미술 트릭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검은 진을 속에 꽁꽁 감춰뒀던 진짜 용왕님이 마침내 진짜 웅장한 숨을 쉬기 시작했네. 은우가 팔짱을 단단히 끼고 거대하게 진동하는 푸른 캔버스를 향해 여유로운 발걸음을 천천히 내디뎠죠. 평면 그림에서 진짜 축축한 안개가 뿜어져 나온다. 괴물이다. 저건 절대 어린아이가 그린 게 아니야. 낫을 들고 재단을 부수려 날뛰던 폭도들이 그림 속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입체적인 안개 착시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어요. 빗물을 한껏 머금고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특수 안료들로 인해 밋밋했던 평면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완벽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캔버스 전체가 웅장하고 신비로운 푸른빛으로 요동치며 어두운 광장을 벼락처럼 대낮같이 눈부시게 밝혔죠. 아이고, 캔버스 안에서 거대한 용의 비늘이 진짜 살아서 펄떡거리는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이 진흙탕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손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다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이 대재앙을 멈출 유일한 기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백산이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광장에 엎드린 사람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정말 우리 은우가 찢어질 듯한 하늘을 조종하고 바다의 신을 땅으로 불러낸 개란 말이냐. 수님이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은우의 작은 뒷모습을 경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죠. 할머니,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어. 저 건방진 폭도들도 다 무릎 꿇게 만들 완벽한 작품이 태어날 테니까. 은우가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등 한 번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환하게 빛나는 그림을 뚫어질 듯 응시했어요. 폭우가 화선지를 거칠게 때릴수록 캔버스 위에 얼룩졌던 흉측한 흑막은 더욱 빠르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 속에 치밀하게 숨겨져 있던 은우의 천재적인 분놀림이 빛을 발하며 거대한 용왕의 형상이 입체적으로 완성되어 갔죠. 저 압도적인 기운에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다. 당장 그림 앞에서 엎드려라. 몽둥이를 들고 앞장섰던 흉터난 사내가 캔버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백에 압도되어 가장 먼저 흙바닥에 이마를 쾅 쳐박았어요. 이 빌어먹을 비바람을 당장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아. 우리가 감히 하늘의 사자를 건드렸어. 뒤따르던 수백 명의 폭도들이 쥐고 있던 흉기들을 모조리 내동댕이 치며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지독한 내 사명이 마침내 저 시꺼먼 먹구름을 찢어버리는구나. 은우가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거대한 용왕 그림을 향해 벅찬 숨을 몰아쉬며 벼락처럼 소리쳤죠.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어발기며 떨어지는 굵은 빗줄기 사이로 캔버스의 푸른 빛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어요.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스로 형형하게 빛을 뿜어내는 웅장한 재단을 향해 완벽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검은 막이 빗물에 완전히 씻겨 내려간 순간 거대한 청룡의 형상을 한 용왕이 입체적으로 몸을 뒤틀며 튀어나오는 듯한 완벽한 착시가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한 평면의 종이를 날카롭게 찍고 나온 듯한 그 모습은 폭우가 쏟아지는 광장 한복판에서 스스로 형형한 푸른빛을 강렬하게 뿜어내고 있었죠. 특수 안료가 물을 머금고 팽창하면서 용왕님의 비늘이 하나하나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백산이 믿을 수 없는 거룩한 현현을 바라보며 육척봉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저기 거대한 그림 속 신령님이 진짜 살아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튀어나오신다. 재단을 부수려 낫을 높이 치켜들었던 늙은 어부가 무기를 진흙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미쳐서 하늘의 끔찍한 벌을 자초했어. 우리가 감히 하늘의 사자를 몰라보고 무기를 들이댔단 말이다. 뒤따르며 횃불을 던지려던 폭도들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치다 서로 엉켜 차가운 뻘밭에 나뒹굴었죠.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초월한 거룩하고 무서운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군중들은 경외감에 넋을 잃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신령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 뵈는 게 없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험악한 사내가 진흙탕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쏟아지는 거센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단상에 우뚝 선 은우가 환하게 빛나는 캔버스를 가리키며 벼락처럼 호통을 쳤죠. 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아, 두 눈이 제대로 달려있다면 지금 눈앞에 강림하신 용왕님의 분노를 똑똑히 보아라.
은우의 애뜬 목소리 대신 전생의 천재 화가 덕호가 빙의한 듯 아주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광장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바다의 은혜를 내어주었거늘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바다를 썩은 시궁창으로 만든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은우가 손가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덜덜 떠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매섭게 가리키며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서로의 배를 부수고 칼부림을 하며 헐뜯은 너희들의 그 추악하고 역겨운 이기심이 이 끔찍한 재앙을 마을로 불러온 것이다. 단호한 꾸짖음에 마을 사람들이 빗물과 진흙이 범벅된 가슴을 거칠게 쥐어뜯으며 참회의 뜨거운 눈물을 미친 듯이 쏟아냈죠. 도련님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우리가 알량한 눈앞의 돈에 미처 바다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끔찍한 오만과 탐욕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들이 진흙 바닥에 바짝 엎드려 피 맺힌 맹세를 올렸어요. 다시는 바다의 것을 함부로 파괴하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제발 죄 없는 우리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굶어 죽지 않게 굽어 살펴 주십시오. 수백 명의 진심 어린 참회와 통곡 소리가 거대한 공명음이 되어 비바람 치는 광장을 찢어질 듯 꽉 채웠습니다. 용왕님의 분노가 마침내 서서히 풀리셨다. 그림 속 신령님의 무섭게 찢어진 눈매가 아주 온화하게 변하셨어. 제단 밑을 굳건히 지키던 백산이 캔버스를 가리키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갈라진 목소리로 환호했죠. 광장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포효하던 거대한 청룡의 무서운 기운이 사람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에 기적처럼 부드럽게 누그러졌어요. 다들 하늘을 좀 봐. 한 달 내내 우리 마을을 수장시킬 듯 쏟아지던 끔찍한 비가 멈추고 있어. 최진사가 무너지는 기둥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짐승 같은 거친 함성을 질렀습니다. 용왕의 벼락 같은 노여움이 완벽하게 풀렸음을 증명하듯 쏟아지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뚝 먹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죠. 어둡고 기괴하게 소용돌이치던 구름 사이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린 황금빛 햇살이 차갑게 젖은 마을과 재단을 눈부시게 비추었어요. 파도가 잔잔해진다. 미친 듯이 무트로 뛰어오르던 검은 바다가 다시 맑고 영롱한 푸른빛을 되찾았어. 해안가 절벽 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어부들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며 생환의 벅찬 기쁨에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이제 살았어. 우리 밭의 고인 썩은 흙탕물도 빠르게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어. 농부들이 서로의 진을 묻은 뺨을 부비며 엉엉 울고 하늘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죠. 이게 정녕 꿈이야 생시야. 맑게 갠 하늘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다시 보게 되다니. 수님이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주저앉아 벅찬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어요. 이 모든 거룩한 기적을 일구어낸 분은 바로 저 은우 도련님이시다. 모두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당장 예를 갖춰라. 흉터난 사내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7살 꼬마 은우를 향해 진심을 다해 깊은 큰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이 끔찍한 생지옥에서 우리 마을 전체를 구하셨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짐승처럼 일하며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흙바닥에 이마를 꾹꾹 누르며 단상 위에 선 은우를 향해 끊임없이 감사 인사를 부르짖었죠. 앞으로는 절대로 바다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도우면서 사세요. 은우가 단상 아래 납작 엎드린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시리도록 단호하게 당부했어요.
만약 또다시 탐욕에 눈이 멀어 바다를 망친다면 이 그림보다 수백 배는 더 무서운 진짜 버리마을에 내려질 테니까요. 은우의 묵직한 경고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평생 명심하겠노라 합창하듯 대답했습니다. 환희에 찬 사람들의 뜨거운 함성을 뒤로하고 무대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온 은우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죠. 아이고 내 불쌍한 새끼. 사흘 밤낮을 피말리며 고생하더니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네. 극도의 피로에 지쳐 픽 쓰러지듯 무너지는 은우를 수님이 잽싸게 뛰어나가 앙상한 품에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저 이제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너무 졸려요. 따뜻하고 푹신한 방에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자고 싶어요. 은우가 수님의 어깨에 젖고 무거운 머리를 툭 기대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당장 안방 아랫목을 엉덩이가 데일 정도로 펄펄 끓게 군부를 떼놓을 테니 어서 안고 들어와. 최진사가 은우의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을 투박하고 큰 손으로 쓸어 넘기며 수님의 등을 다급하게 떠밀었죠. 내 평생 가장 위대한 스승님의 귀한 휴식이니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내가 이 앞을 철통같이 지키겠소. 백산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얼굴을 소매로 대충 닦아내고 육척봉을 바닥에 쾅 내리찍으며 산처럼 든든하게 섰어요. 은우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경이로운 시선과 박수갈채를 뒤로 한 채 할머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무자비하게 덮쳤던 지독한 시궁창 냄새와 죽음의 공포가 맑은 빗물에 말끔히 씻겨 나갔죠. 이제 이 아이가 깰 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오. 백산이 육척봉을 단단히 고쳐주며 최진사를 향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먹구름을 뚫고 내려온 따스하고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지친 세 사람의 굽은 등을 포근하고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백산과 최진사는 경건하고 묵직한 침묵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을 완성해 낸 어린아이의 평온한 안식을 끝까지 묵묵히 지켜주었죠. 폭풍우가 지나간 며칠 후 죽음의 위기를 넘긴 마을 사람들은 부서진 집을 고치며 서로의 어깨를 굳게 다독였습니다. 자, 이 무거운 통나무를 이쪽으로 3개 굴려봐. 지붕부터 빨리 단단하게 덮어야 찬 바람을 피하지. 젊은 어부가 흙투성이가 된 굵은 팔뚝으로 무거운 나무 기둥을 번쩍 들어 올리며 씩씩하게 외쳤죠. 내가 창고에서 가져온 성한 볏짚이 좀 남았으니 여기다 아낌없이 팍팍 보태서 쓰게나. 옆집 늙은 농부가 수레 한가득 마른 볏짚을 싣고 와서 마당에 시원하게 쏟아부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역겨운 탐욕을 완전히 버리고 남은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기심에 찌들어 서로 칼부림을 하던 끔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만 가득했죠. 어허, 다들 밥부터 든든히 먹고 일해야지. 오늘 내가 살이 통통한 돼지를 통째로 3마리나 잡았소. 구두쇠 오명을 벗어던진 최진사가 커다란 가마솥에 고깃국을 펄펄 끓이며 호탕하게 소리쳤어요. 영감님 덕분에 우리 굶주린 새끼들이 매일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얼굴에 혈색이 아주 제대로 돕니다. 흉터난 사내가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국그릇을 2 손으로 받아들고 허리가 꺾이도록 넙죽절을 했습니다. 돈 아끼면 똥만 되는 것을 내가 너무 늙어서야 깨달았어. 뼈가 으스러지도록 잔뜩 먹고 기운들 차려. 최진사가 커다란 국자를 냄비에 쾅쾅 부딪히며 재산이 이웃을 위해 쓰이는
기쁨을 맘껏 만끽했죠. 은우 도련님, 이 매화 가지를 치는데 자꾸 먹물이 번져서 영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연 백산이 화선지를 펄럭이며 최진사 댁 마당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아저씨는 아직도 붓끝에 너무 쓸데없는 힘이 잔뜩 들어가서 탈이에요. 은우가 마루에 걸터 앉아 쫄깃한 인절미를 오물거리며 작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부드러운 곡선을 휙휙 그렸습니다. 역시 도련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이치를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당장 가서 이대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백산이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하고는 다시 붓을 쥐고 바람처럼 서당으로 달려나갔죠. 은우야, 백산 어른 밖에서 또 혼자 뜀박질하시며 뭘 저리 아이처럼 좋아하시니. 최고급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수님이 따뜻한 수정과를 쟁반에 받쳐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제가 떡 하나 쥐어드렸더니 신이 나서 저러시네요. 은우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수님이 건네는 달콤한 수정과를 꿀꺽꿀꺽 단숨에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예쁜 은우 덕분에 내 늙은 얼굴에서 웃음이 아주 떠날 날이 없어. 수님이 은우의 통통한 볼을 꼬집으며 젊은 시절 덕호를 만났을 때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죠. 은우의 맹활약으로 고된 노동을 완전히 벗어던진 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으며 살았어요. 늦은 밤 은우가 홀로 달빛이 은은하게 부서지는 고요하고 잔잔한 해변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품속에서 며칠 동안 직접 칼로 정성스럽게 깎고 색을 칠한 작은 나무 거북이 조각상을 조심스레 꺼냈죠. 용왕님, 저 이제 정말 마음 편히 다리 뻗고 푹 쉬어도 괜찮은 거 맞지요? 은우가 찰랑거리는 맑은 파도 위에 나무 거북이를 살포시 띄워보내며 밤바다를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작은 나무 거북이가 물결을 타고 먼 바다로 서서히 멀어지자 바다 깊은 곳에서 영롱한 푸른빛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거대한 바다 거북 하나가 물 밖으로 고개를 쏙 내밀고 은우를 향해 깊은 고마움의 눈인사를 건넸죠. 저도 덕분에 아주 무겁고 지독했던 마음의 짐을 시원하게 다 덜어냈습니다. 은우가 수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거북을 향해 허리를 굽혀 무언의 묵직한 인사를 올렸어요. 전생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온 용왕과의 약조를 완벽하게 지켜낸 은우의 입가에 티 없이 맑은 아이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세월이 훌쩍 흐르고 7살 꼬마였던 은우가 어깨가 딱 벌어진 늠름한 청년으로 장성했죠. 그해 아주 매서운 겨울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수님이 수명을 다하고 안방에 누워 아주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여보, 눈 좀 떠봐. 내가 당장 한양에 가서 최고급 산삼을 다 캐올 테니 제발 날 두고 먼저 가지 마. 지팡이를 짚은 늙은 최진사가 수님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쥐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영감, 그동안 내 손에 흙 한 줌 안 묻히고 분에 넘치게 호강시켜줘서 정말 고마웠소. 수님이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뻗어 최진사의 눈물로 젖은 주름진 뺨을 다정하게 쓸어내렸죠. 할아버지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할머니와 단둘이 꼭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은우가 붉어진 눈시울로 최진사의 어깨를 꽉 감싸쥐며 방문 쪽으로 걸음을 단호하게 이끌었어요. 최진사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방을 나가자 은우는 가족들을 모두 밖으로 무르고 육중한 안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우리 듬직한 손자, 왜 이리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래? 수님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다 큰 은우의 단단한 손등을 토닥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죠.
할머니 아니, 내 어여쁜 순이마. 은우가 돌연 전생의 첫사랑 덕호의 한없이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순임을 똑바로 부르며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우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감히 어찌 내 이름을 그리 부르느냐? 순임이 놀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은우의 젖은 눈동자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널 캄캄한 방에 혼자 두고 덜컥 죽어버려서 평생 피눈물 나게 미안했어. 은우가 품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낡은 붓 하나와 푸른빛이 도는 둥근 안료 덩어리를 꺼내어 순임의 손에 꽉 쥐어주었죠. 그것은 은우가 어린 시절 진을 그림에 썼던 특수 안료와 과거, 덕호 시절 순임의 예쁜 초상화를 그렸던 바로 그 낡은 붓이었어요. 이 붓은 덕호가 가난한 화가 시절에 내 얼굴을 그려주던 그 붓이 아니냐. 순임이 낡은 붓을 두 손으로 꽉 쥐고 파르르 떨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거칠게 헐떡였습니다. 네가 평생 짐승처럼 구박받는 걸 막고 널 지키려고 내가 먼 길을 돌아 다시 온 거야. 은우가 순임의 창백한 이마에 맺힌 차가운 식은땀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애절하게 속삭였죠. 자신이 평생 업어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은우가 사실은 가슴에 꽁꽁 품고 그리워했던 첫사랑 덕호의 환생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모든 진실을 마주한 순임의 깊게 팬 주름진 눈가에서 뜨겁고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덕호야, 정말 내 덕호가 살아서 돌아왔던 거구나. 내가 널 곁에 두고도 평생을 바보처럼 몰라봤어. 순임이 갈라진 목소리로 목 놓아 울며 은우의 단단한 목을 두 앙상한 팔로 힘껏 끌어안았죠. 이번 생에는 내가 내 차가운 손을 끝까지 꽉 잡고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은우가 순임의 앙상한 어깨에 젖은 얼굴을 묻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미친 듯이 쏟아냈어요. 내 덕분에 내 늙은 인생이 참으로 눈부시게 행복하고 따뜻했어. 이제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어. 순임이 과거 덕호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수줍은 소녀처럼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습니다. 모든 아픈 회한을 말끔히 씻어낸 순임이 덕호의 영혼을 품은 은우의 넓고 따뜻한 품 속에서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두 눈을 감았죠. 잘 자, 내 곁에서 영원히 예쁜 순임아. 훗날 아주 먼 곳에서 다시 꼭 만나자. 은우가 숨을 거둔 순임의 이마의 마지막으로 깊은 입맞춤을 남기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은우의 맑은 눈에서 흘러내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잠든 순임의 뺨 위로 툭 떨어지며 길었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평생을 돌고 돌아 마침내 첫사랑의 품에 편안히 안긴 순임과 굽이치는 세월을 건너 기어이 약조를 지켜낸 은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지만 진심 어린 참회와 누군가를 지키려는 간절한 사랑은 기어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연 속에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애틋한 약속과 다정함이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월화야담에서 준비한 가슴 먹먹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와 긴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